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는데요. 미래 50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 대덕특구 50년의 의미와 재창조를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최종인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덕클럽 김인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박한호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덕특구에서 생산되는 그 기술하고 기업이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는 기술적인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별도의 투자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유람인 대덕특구가 이제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 왜 조성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석봉 부시장님, 그 조성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1973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50년이 되는데요. 그 대덕단지를 만든 배경 중에 하나는 1966년도에 우리가 서울의 키스트라 그래가지고 종합연구원을 만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키스트는 종합연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문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부지도 좀 더 넓어야 되고 또 위치도 서울 쪽이 아니라 전국에 퍼뜨려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덕에 50년 전에 대덕단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50주년, 50, 100 그런 숫자에 이제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대덕특구 50주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가장 크게는요. 우리가 73년도에 1인당 GNP가 $400였습니다. 네. 400달러가 50년 뒤에 지금 3만 달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50년 전에는 우리가 추격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야 됐던 거죠. 근데 이제 3만 달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단지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튼 50년 동안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대덕클럽에서 이제 김인호 회장도 나오셨습니다. 자, 회장님, 그 연구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술 사업화 부분에서도 이제 대덕특구에서 큰 성과를 좀 내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성과를 한번 좀 몇 개만 언급해 주시죠. 네네. 2013년에 발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40년사에 40년간의 대표적인 성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첫 페이지에 13개의 성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인데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백곰 탄도탄, TDX 전화혁명, 한국형 표준원전, K스타 핵융합장치, 대한민국 표준시계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 10년간 이룩한 성과들이 포함될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리호와 다누리호, 중이온 가속기 라온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먹거리 이제 반도체, 또 휴대전화, 또 이제 방산업 관련한 그런 무기, 그렇죠? 또 위성 그런 것까지 다 사실 대덕특구에서 왔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최종인 교수님 이제 대덕특구가 이제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큰 축을 담당했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50년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 이석봉 시장님은 간단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무엇보다 그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코스닥에 저희가 38개, 코스피에 8개, 코넥스에 또 7개가 나가면서요. 고용 창출만 해도 한 10만 명의 매출액을 보면 한 21조의 커다란 그 성과를 거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위기에 대덕에 있는 기술력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있었던 좋은 진단기와 처방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네, 관련해서 부시장님.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 치면은요. 대덕 같은 경우가 지난 50년 동안에 한 일은 우리 지역 경제도 그렇지만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크게 들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통신의 자유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IT 세계 최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 에틸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연구소들이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원자력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원자력 발전 그 부분들이 우리가 국산을 만들게 돼가지고 IMF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를 이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공계 리더들이 카이스트에서 배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향상이 되는데 대덕단지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덕특구가 이제 지역에 있어서 이제 지역민들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모두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네. 자, 바이오니아 박한호 회장님 나오셨는데 특별히 좀 감회가 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산 증인이시잖아요. 네, 그 연구원 출신이시죠? 출연연에서. 네, 저도 아까 부시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키스트에 서울에서 입사를 해서 유전공학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유전공학센터가 생명과학연구원으로 생명과학 전문 연구소로다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7년 동안 제가 근무하고 지금 창업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1호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31년째 됐는데요. 앞에 여러 박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빠진 걸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때 전 국민들이 이제 PCR이라는 걸 다 알게 되셨고 뭐 DNA라든가 이런 걸 다 알게 되셨는데 PCR을 처음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아, 예. 그리고 DNA도 처음 만들었고 우리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노벨상 받은 유전공학, 유전자 기술 4가지를 처음 상용화시켜서 그거를 전국에 보급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진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로다가 꼽힐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대전에서 개발한 이 PCR 기술이 전국적으로 잘 보급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회장님 사례만 봐도 얼마나 이제 대덕특구에서 큰 일을 해냈나 그걸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과만 논하기에는 사실 이제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좀 녹록지가 않아요. 저희도 이제 2주 전에 그 국가 연구개발 예산 내년에 이제 대폭으로 좀 감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진행했었는데 사실 대덕특구가 이제 인재 유출 문제도 있고 연구비 삭감 문제도 있고 좀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제 대전시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좀 예민하게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현재 대덕특구가 처한 현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처우 쪽이 좀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연구비 예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정이 되는 건 너무 과도하게 됐다 이런 네.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과학계의 과제 중에 하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시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또 글로벌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있어서는 예산이 늘기만 했지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더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번에 계기로 해가지고 국가과학기술 예산이 21세기에 맞게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인호 회장님이 이제 대덕클럽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대덕클럽은 약간 생소한데 좀 어떤 그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대덕클럽은 대덕특구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1995년에 설립된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네. 예, 정부의 시적절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제안도 하고 또 국민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대학 교수나 이제 출연연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참여하시고 이제 기업인들도 좀 참여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대덕특구가 처한 현실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미중 기술 패권,
국제 공급망,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위기에 더해서 국내 문제인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이런 그런 것들이 겹쳐서 대덕 특구의 피로감이 사실 극에 달해 있습니다. 네. 자, 최종인 교수님도 이 부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 사실은 그 좋은 기술을 어떻게 제품으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시장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좋은 기술은 대덕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바꾸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들여다보면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과거에 특구를 경험을 통해서 역두뇌 유출의 경험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인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횡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 네, 말씀하시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대덕 특구를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거버넌스로부터 오는 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런 거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8년간 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절반은 방위사업청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네. 대덕특구의 관련 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전광역시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4개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서로 역할을 더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 입장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장우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지금 계속 연구소들을 돌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지질자원연구소 가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에너지연구소 가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행유감연구소라든가 또 항공우주연구소, 표준연구소라든가 여러 군데를 갔는데요. 여튼 대전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은 대덕단지가 대전의 대전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덕단지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연구기술개발, 연구 쪽은 세계 최고 순위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역의 산업으로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걸 지역의 산업으로 연결시키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한호 회장님은 이제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체감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네, 대덕 50주년을 맞아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 기반을 지금 구축한 시기라고 보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과거 한 30년 동안 돌아보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결국 기업의 존재 가치는 존재 이유는 고객들에게 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네. 고객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도 이게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고 새로운 제품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전달이 안 되면은 그러면 고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마케팅 영업을 얼마나 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덕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실리콘밸리만 해도 박사급 연구원들 많지만은 박사급 인구의 3분의 1이 전부 마케팅 영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덕은 99%가 전부 연구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덕이 발전해 나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현재 이제 출연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구 개발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역할은 그쪽이라고 생각할 텐데 또 좋은 지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네,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네네.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려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는 고객이 불편한 문제를 얼마나 잘 찾고 발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이디어와 니즈,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점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가치를 어떻게 기회로 변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박헌호 회장님 그 인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대덕에 있는 99%의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중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하는 사람도 오고요, 금융 관련된 사람도 오고 주로 이제 30대 우리가 지금 대전하고 수도권하고 인구 이동을 보면요. 20대 사람들까지는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네. 근데 30대에서부터는 오히려 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인구 이동을 봤을 때 지금 영남이나 호남은요 적자가 굉장히 심한데요. 대전은 적자가 있긴 있지만은 한 500명 내외 수준입니다. 네. 딴 데는 몇천 명, 만 명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구들이 이제는 대전에 일자리들이 있다는 거 보고 알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유치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 차관을 만나가지고도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꼭 수도권에만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행안부와 고용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를 알리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자. 그런 창구를 개설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덕특구 이제 인재 육성이나 유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좀 핵심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덕특구 50주년 맞아서 이제 대전시에서도 대덕특구 이제 재창조 종합계획도 좀 수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기본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덕특구와 대전 시민들이 사실은 친하지가 않습니다. 네. 최근에도 바이오 캠프라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바이오 학생들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저 바이오니아도 방문하고 레고캠 사이언스도 방문하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학생분들 가운데에서 대덕단지에 있는 연구소 가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죠. 그랬더니요. 5명 손 들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덕단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그 재창조 프로젝트도 해야 되지만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전 시민과 대덕단지가 친하게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관리 아파트라든가 또 이 우리 가정로 그 과학로가 있는데 그쪽에 K 캔달스퀘어라고 새롭게 좀 공간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밀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올 봄에 이제 대전시에서 출연연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제 표준연이라든지 이제 연구원 개방 행사를 가졌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계획의 일환인가요? 맞습니다. 연구소 개방을 올 4월서부터 해가지고 표준연, 화학연, 생명연, 기계연 4곳을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개방을 했는데 그 효과는 정말 그 반응들이 높았습니다. 네. 일단 참가하신 분들이 이거 참가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하루 만에 한 달치 한꺼번에 하거든요. 하루 만에 한 달치가 다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동시에 오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족도를 했더니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전 분들한테 우리 연구소를 개방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아울러 그 연구소 개방에 있어가지고 대전 분들도 있었지만은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요 1%도 대전에 안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대전을 모르기 때문에 대전을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소 개방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최종인 교수님은 요즘 이제 대덕특구 재창조 사실 많이 좀 언급이 됐잖아요. 그 필요성이나 그런 건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기존의 엔진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드라마틱한 체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추가로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는 고밀도 집적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화된 그 연구단지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4대 전략산업에 맞는 그러한 건물과 거기에 필요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자와 학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프트한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구성원들에게 기업가 정신, 그리고 우리 박한호 회장님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이것들이 함께 모아지는 그러한 소프트한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인호 회장님, 이제 부시장님이나 이제 최종인 교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지역과 친화, 또 이제 지역에 좀 그런 좀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좀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좀 저도 그쪽 취재하면서 여러 번 받았거든요. 네. 본인들은 사실 대전에 있지만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지 뭐 대전하고는 그렇게 친화할 필요가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좀 느낌도 받았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대덕 특구의 재창조 필요성을 논하려면 50년 전 창조 당시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1973년에 왜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돌아보고 50년이 지난 지금 초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대덕 연구단지 건설의 목적은 첫째, 중화학공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 전문화된 연구소들을 설립한다. 둘째, 연구소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투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셋째, 급속히 팽창하는 서울을 탈피하여 연구의 능률화를 도모한다 등이었습니다. 네. 대덕 특구 재창조는 이런 목표와 기대치에서 가장 뒤떨어진 항목들을 찾아 그걸 끌어올리려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특히 연구소 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과 제품까지 이어지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서 제가 좀 하나 좀 같이 또 첨부한다면요. 대덕 단지의 파운더는 세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최영섭, 오원철 이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공통으로 밝힌 그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자료에서 공통으로 밝힌 거는요. 두뇌 도시 대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두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한다. 그게 설립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A란 연구소, B란 연구소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에 있어가지고는 이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외부에서도 하는 얘기지만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소 내 식당 개방입니다. 네. 연구소 내 식당들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연구소 가가지고 저 식사를 하시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자기 연구소에서만 밥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간단한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원래 취지였던 두뇌 도시를 만드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시장님 궁금한 게 이제 연구소들 지금 되게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걸어서도 뭐 5분, 맞습니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식당 개방 안 돼 있다는 게 외부인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되는 건가요?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출입이 똑같습니다. 다 같이 그 경비실 출입 있죠? 절차 네, 밟고. 출입 절차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은 다 신분증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으로서 신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나 외부인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출입 절차를 밟아야 네, 되겠죠. 그러지만은 연구원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A란 표준전에 있는 분들이 애틀리에 못 갑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장벽으로 좀 해서 융합이나 그런 쪽을 좀 방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큰 장벽입니다. 그게. 네. 박한호 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덕특구 재창조 쪽으로. 네,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요. 삼성의 그 권오경 회장님이 초격차 전략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그 초격차 책을 저희 임원들이 한번 다 읽어봤는데 사실 우리 대덕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대덕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이 좁은 지역에 그런 첨단 기술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하는 초격차는 뭐 그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자본에 의해 가지고 가는 전략이라 초격차 전략이라고 그러면은 대덕의 우리 초격차 전략은 철저하게 우리가 초연결,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발명이거든요. 발명이라는 거는 기존에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게 발명이고 거기에서부터 고객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하려 그러면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교류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새로운 그런 그 연결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빨리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규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에서 쫓아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가지고 실제 사업화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다 장벽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그 세계를 정말 우리가 리드해 가지고 대덕이 실리콘밸리나 또 보스턴 같이 세계적인 그런 첨단 산업의 메카로 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결도 같이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가장 빨리 새로운 제품들을 상용화시키는 그런 그 대덕이 되면은 우리가 미래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사는 부자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호 회장님 자연스럽게 이제 초격차 전략 기술 확보 그쪽으로 좀 주제를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네. 자, 그 김인호 회장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초격차 기술 확보 아주 지금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핵심 분야인데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한호 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보완을 드린다 치면은요. 초격차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대덕의 모든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A란 연구소에서 신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다른 연구소 연구원들 모아놓고 대면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장우 시장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대덕단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 교류가 있습니다. 네. 대덕에서 만든 기술이 대덕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서로들 간에 그 기술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보완할 거 얘기하고 그래서 신기술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대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융합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여튼 이장우 시장 체제에 와가지고는 대덕단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일 뿐만 아니라 대전의 도약 엔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대덕단지 교류시키는데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이제 융합, 교류, 활성화 그쪽을 좀 강조하고 계셨고요. 또 박한호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제 규제가 좀 지나쳐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장애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고, 자 최종인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네, 그 초격차 신기술이 만들어지는 곳은 사실 분야별로 경계가 만나는 곳입니다. 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기능별 조직을 어떻게 횡적 조직으로 연결할 것인지 매트릭스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노벨상 연구를 보면 가늘고 긴 연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연구 지원 체제도 바꿀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창의적인 연구자들을 위한 그러한 환경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의 젊은 인력들이 이와 같은 초격차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젊은 인재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그 인재 이제 유치 문제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부시장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사실 젊은 연구자들이 뭐 경기도 이남으로는 좀 안 내려가려고 그렇죠. 한다 그런 좀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있죠. 좀 유치를 좀 하려면 네. 이쪽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주 여건도 좀 갖춰지고 해야 될 텐데 네. 시에서도 분명히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단 네,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올 것인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이렇게 기업들 만나보고 연구소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 인재 유치보다도 지역 인재의 정착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 기업들도 얘기 들어보면요. 서울의 스카이 대학 사람들이 와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있다 그럽니다. 중간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연 우리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거꾸로 지역 인재들을 선호하는데 지역 인재들 같은 경우는 오래 같이 근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일단은 외지 인재도 유치하는 그거 해야 되겠지만은 지역 인재의 정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들한테 지역 기업을 보여줬더니 한 번에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학생들한테 그 설문을 받았는데 전과 후에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을 보여주기 전에도 받고요. 똑같은 설문을 기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도 받았는데 나온 게 뭐였냐면은 기업을 보여주기 전에는 지역을 떠나겠다는 게 한 60%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중에 이 기업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게 한 70%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게 기업에서도 지역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인재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데 그동안에 있어서는 지역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한 걸 통해 가지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박한호 회장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필요한 인재 유치하는 거 좀 요새 쉽지는 않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나은 편인데요. 그 지역 인재들을 많이 뽑고 있고 또 그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한 그런 인재들 해외에서 이제 대전에 유학을 온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UST나 카이스트나 뭐 충남대 그다음에 뭐 솔브리지 경영대 이런 데에 있는 친구들이 졸업하고 대부분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네. 그런 인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대덕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덕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은 월드 클래스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를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같이 되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학생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해서 세계적으로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그 바이오니아는 이제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화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인재들이라면 이제 보통 수도권 대기업을 좀 선호할 것 같은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 그 충원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회사는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핵심 역량들을 갖다가 그 인재들한테 젊은 인재들한테 가르쳐주고 비전을 갖다가 제시해 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기에 그 매력을 느끼고 입사할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알기에도 지금 대전의 요소 기술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 기업들들 충분히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여건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알겠습니다. 조화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지금 뭐 기업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FDA로부터 1차 승인을 받고 또 투자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사람을 외국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기업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의 자녀가 실리콘밸리는 벤처기업의 7번째 사원입니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7명 있는 회사는 안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7번째 사원이 자랑입니다. 네. 왜? 앞으로 이 회사가 클 거니까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을 가진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대전에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내지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도 만든다. 네. 이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아까 국제 인력을 말씀 주셨는데 대전이 앞으로 꼭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러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해외 인재지만 그렇게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전의 영어 자유 특구, 영어 자유 그 존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국제화될 수 있는 그것도 네. 이제 우선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서 조그맣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김인호 회장님도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뚜렷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업무 분장이 좀 잘 안 돼 있다는 건데 대전시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전시 역할 크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냐면 과기부라든가 특구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중앙부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튼 그 요번 그 집행부 그러니까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체제의 차이점은 이분들이 영향력이 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앙부처랑 얘기하면서 좀 더 자유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튼 대전시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됐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인호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대덕 특구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 성과의 그 사업화 아니겠습니까? 네. 뭐 기술은 뭐 아주 좋은데 이게 좀 사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좀 있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좀 약한 점이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예, 창업을 포함한 출연연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 그 출연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의 방향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몸담았던 국방 R&D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전쟁 승리를 위해 우리 군이 어떠한 무기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먼저 그림을 정확히 그린 다음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 기술 개발을 어느 대학, 어느 출연연, 어느 기업에 나누어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국가 R&D 프로세스는 방향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개발에 성공하면 그제서야 제품을 개발할 기업을 찾습니다. 저는 이 점이 출연연이 가진 기술 사업화의 가장 큰 애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태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소통 부재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출연연은 꾸준히 기업을 만나서 기업이 원하는 신제품이 무엇인지 대화와 토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런 점에서 그러면 박한호 회장님은 아무튼 이제 연구자 또 기업인들 좀 소통을 강화해서 아까 이제 부시장님도 이제 기술 교류 같은 것도 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이런 게 좀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이다. 기업인들이 해서 달려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 필요한 좀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좀 있을까요? 보시기에. 네. 네트워크 쪽에는 현재 이제 대덕 그 기관장 협의회 같은 것도 활성화돼 가지고 기업인들도 많이 이제 기관장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근데 어떤 기술이 있다 서로 그것까지는 안 하지 않나요? 그냥 친목 모임으로 좀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업 연구소에 가가지고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김인호 박사님께서도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형이냐 마켓풀형이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켓풀 쪽으로 가는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더 프랙티컬한 입장에서 실제 그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덕에서 실제 사업화하신 그런 벤처 기업들 중에 정말 좋은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영업이나 그 세일즈에서 실제 성과를 못 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전하시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술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케팅 영업인데 그 분야의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
대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뭐 외부에서 서울에서 이제 많은 인재들도 스카우트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대전에 있는 그 우리 최종인 교수님 계신 경영학부라 이런 데에 있는 분들하고 대전에 있는 이 기업들하고 좀 긴밀하게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영업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 인재들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재밌는 비유가 하나 네, 있는데 네. 1대 10대 100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기술이 1이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10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제품을 시장에서 고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도록 하는 데에는 100의 노력이 든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쪽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동감합니다. 부시장님 아까 이제 기술 교류에도 하고 이제 기술을 좀 융합시키고 이제 각 이제 기술을 좀 이렇게 전파하고 네. 그런 것까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박한호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마케팅, 홍보 그 부분도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뭐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게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TP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방법들을 고민할 텐데 최근에 어운동하고 궁동 그 사이에서 스타트업 투자위크란 것이 있었습니다. 네. 한 3일 동안 이렇게 열리고 그랬었는데 길거리에서 하면서 VC들이라든가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으려는 창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또 외국에서도 왔는데 네.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은 서울에서만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놀랬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다. 근데 여기 있는 기업들은 진짜 딥테크인데 우리가 바라던 거였다. 네. 그래서 대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업의 노력과 또 어떤 협회의 노력과 또 기관의 노력과 시의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되면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대덕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대전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어떤 출생률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이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거기 네, 하나 좀 말씀하시죠. 보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첨단 산업 마케팅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대덕에 그 있는 연구소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이스 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첨단 산업 분야별로다가 전문 전시회하고 학회가 같이 열려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대전에 오게. 그럼 거기 지역 경제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와서 우리 기업들 갖고 있는 기술들 보고 그거 다 사가는 바이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와인 엑스포도 열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와인 기술, 엑스포도 좋지만은 과학기술 쪽으로. 네, 우리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 우리 산업 그 우주 산업 뭐 우리가 바이오 산업 이런 게 있으면은 바이오 산업 컨벤션 그러니까 우주 산업 관련된 컨벤션 방산 관련 컨벤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기에 기업들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연구소의 그 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 가서 발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는 꼭 가야 된다. 대전에서 열리는 무슨 전시회에 가야지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알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마케팅하고 영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최종인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국적인 인재에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지역 인사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연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개별 기업의 확보, 개발, 활용, 보상, 유지라고 하는 인사관리 기능을 개별 기업에 맡기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대전시가 거기에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분들이 학생들은 수도권을 향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가 과제이고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현재 저희가 만들고 곧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부시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대전의 대덕단지가 50년이 됐는데요. 그걸과 아울러서 대전의 역사, 1904년서부터 한 100여 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대전은 개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이란 도시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도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있어가지고 세계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강대국 외교구상 한국의 주도 동심원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나온 이러한 의견들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이다, 중견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가 대전에 똑바로 바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는요, 서울의 아류가 아닙니다. 서울 다음이 아닙니다. 서울을 능가하는 도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더 해나갈 도시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들의 눈높이를 높일 때 대전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현우 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사실은 과학도시 대전인데요. 그 대전 시민들이 대덕 특구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는데요. 먼저 제 생각에는 대덕 특구의 존재감을 대전 시민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구 생태계의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항우연에서 개발한 달 탐사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지금 달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항우연의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대덕 특구의 존재감을 알리려면 언론 브리핑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것이 과기부, NST, 진흥재단일까요? 아니면 대전시인가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가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40년사의 13개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에는 수백 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제품 개발에 필요한 대형 사업은 NST가 직접 사업 책임을 맡아서 융합연구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한호 회장님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연구산업협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우리 대덕 연구단지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거는 연구개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개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고 휴레패커드 같은 회사도 전자공학이 발전할 때 챙겨놔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쓰는 연구 장비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우리 대전의 많은 그 인력들이 연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대덕 연구단지 출신 그 많은 분들이 연구산업을 기반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다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연구산업의 메카가 돼서 그걸로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되는 게 우리 대전에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분 모두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현안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동안 축적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선도할 성장 동력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